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아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순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안에 처리해. 안 그러면 법대로 한다. 정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알던 엄마 맞아? 순례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알던 아들은 죽었다. 너희한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며 네 처한테 물어봐라. 도대체 순례는 왜 평생 헌신한 가족을 버렸을까요? 순례가 내민 서류 봉투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순례, 67. 적막한 평택 아파트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색이 바랜 분홍색 내복, 구멍난 양말, 기름때 묻은 앞치마. 수건을 머리에 질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북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정우의 기력을 보충할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북어를 찢고 물을 썰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밥상을 차렸습니다. 칠첩 반상, 김치, 나물, 생선구이, 계란찜, 젓갈, 장아찌, 된장찌개까지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상이었습니다. 순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7시,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댄디한 체크 셔츠, 베이지색 치노 팬츠, 손목에 비싼 시계. 어머니의 희생으로 꾸며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 툭 던지는 말. 정우는 식탁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순례는 정우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말없이 먹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순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8시, 손주 주영을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주영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일어나야지. 순례는 주영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7살 손녀가 눈을 비볐습니다. 할머니, 응, 유치원 가야지. 씻자. 세수와 옷 입히기까지 순례의 몫이었습니다. 주영의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순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8시 30분. 지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 얼굴에 붙인 팩.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가, 더 자지 그랬냐? 순례는 지연의 밥 공기를 정성스레 채웠습니다. 지연은 대답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순례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9시, 주영을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손을 흔드는 손녀를 보며 순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지자 순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은 없었습니다. 낡은 조끼와 장갑을 챙겼습니다.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동료 노인들과 함께 고철과 폐지를 수집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래야, 좀 쉬어. 동료가 말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손주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술래의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 5시 고철을 팔았습니다. 손에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쥐어졌습니다. 술래는 흐뭇했습니다. 이 돈으로 주영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숨 돌려요. 공치사였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녹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인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가, 저녁 뭐 해줄까? 아, 저 오늘 동창 모임 있어서 나가요. 어머니는 편하게 드세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 혼밥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편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명의는 술래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그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편하게 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스스로 무급가사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자정, 술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정우에게 줄 과일 소스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사과와 배를 갈아 꿀을 섞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내일도 우리 아들 잘 챙겨야지. 술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헌신이 가족을 결속시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후, 지연이 최신형 건조기를 들여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커다란 기계. 술래는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설명서를 뒤적였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헤맸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세요? 대놓고 면박이었습니다. 술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안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됐어요. 제가 할게요. 지연은 건조기를 돌렸습니다. 술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빨래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수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올이 다 풀렸잖아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손빨래 하다가. 아이고, 정말. 이제 빨래도 못 믿겠네. 지연은 수건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술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술래는 몰래 붕어빵을 샀습니다. 주영이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봉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영에게 몰래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발견했습니다. 주영의 손에 든 붕어빵 봉투.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제발 제 교육 방식에 끼어들지 마세요. 소리가 터졌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그냥 하나만. 하나만이요? 어머니, 주영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지연은 붕어빵을 빼앗았습니다. 주영이 울먹였습니다. 술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화가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지연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노인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샤넬풍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 부모님이 교수시고 저는 전문직 워킹맘이에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학부모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부러워요.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육아가 편해요. 지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례를 도구로 내세웠습니다. 같은 시각, 순례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영을 데리러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주영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박지연 씨 시어머니세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순례의 초라한 모습, 낡은 조끼, 땀에 젖은 얼굴, 시장 바구니.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네. 그냥 아이 데리러 오셨네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네 창피하게 그 꼴로 나타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식모 뒀냐고 물어보잖아요. 순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냥 주영이가 보고 싶어서. 품위 좀 지키세요. 제발.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주영이 등하교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순례의 유일한 낙이 사라졌습니다. 손주와의 시간이 차단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순례는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정우야, 지연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도 주영이 할머니인데. 정우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주의하세요. 지연이 말이 다 맞는 말이네. 순례는 멍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감, 칼날이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타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례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기사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순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주문한 물건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크냐? 순례는 박스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박스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왔네. 박스를 뜯었습니다. 최신형 건조기였습니다. 은색 광택이 나는 커다란 기계에 지연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빨래 걱정 없겠다. 건조기를 거실 한편에 설치했습니다. 순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기계가 낯설었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빨래는 건조기에 돌리세요. 응, 알았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술래는 건조기 앞에 섰습니다.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찾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영어와 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빨래를 집어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소리만 났습니다. 술래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기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건조기를 봤습니다. 빨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돌렸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술래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사용법을 몰라서.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술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세요? 대놓고 면박이었습니다. 술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안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연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조기 문을 열었습니다. 버튼을 탁탁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응, 알겠다. 고맙다.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술래는 건조기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돌렸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술래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빨래 바구니를 뒤졌습니다. 수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수건을 술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올이 다 풀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수건을 봤습니다. 정말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손빨래 하다가. 아이고 정말. 지연은 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휙 날아가 버려졌습니다. 이제 빨래도 못 믿겠네. 제가 할게요. 술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안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술래는 주영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손주와 단둘이 있는 시간. 술래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가자. 술래는 주영을 그네에 태웠습니다.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주영이 깔깔 웃었습니다. 술래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놀이터를 나오며 술래는 붕어빵 가게를 봤습니다. 주영이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술래는 망설였습니다. 지연이 뭐라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주영아, 붕어빵 먹을래? 네. 할머니 최고. 술래는 붕어빵 5개를 샀습니다. 주영에게 하나 주고 나머지는 봉투에 담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맛있지? 응. 엄청 맛있어요. 주영이 방긋 웃었습니다. 술래는 흐뭇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의 손에 든 붕어빵 봉투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영아, 그거 뭐야?
엄마,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래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술래는 움찔했습니다. 애 건강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제발 제 교육 방식에 끼어들지 마세요. 소리가 터졌습니다. 주영이 겁에 질렸습니다. 술래는 당황했습니다. 아가, 그냥 하나만. 하나만이요? 어머니, 주영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지연은 주영에게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주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너는 가서 손 씻어. 어서. 주영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냥, 됐어요. 앞으로 주영이한테 아무것도 사주지 마세요. 알겠죠? 지연은 붕어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술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위한 작은 정성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술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가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노인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코를 막았습니다. 진짜 이상한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 냄새.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뜻이었습니다. 술래는 옷을 냄새 맡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늙은이 냄새. 술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트위드 재킷을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샤넬풍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학부모 모임 갔다 올게요. 주영이 유치원 버스 데리러 가주세요. 응, 알았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오후, 카페에서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지연은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이에요. 학부모들이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지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전문직이에요. 마케팅 쪽이요. 와, 멋지시네요. 친정 부모님이 교수셔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감탄했습니다. 부러워요. 저희는 맞벌이라 육아가 힘든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편해요. 육아 전담이죠. 지연은 웃었습니다. 술래를 도구로 내세웠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덕분에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연은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술래는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장을 봤습니다. 시장 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주영의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조끼, 시장 바구니, 초라했습니다. 주영이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술래는 주영을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할머니 왔으니까 좋아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술래는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을 마치고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옆에 학부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술래의 초라한 모습, 땀에 젖은 얼굴, 시장 바구니, 학부모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기, 박지연 씨 시어머니세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네. 그냥 아이 데리러 오셨네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속삭였습니다. 전문직이시라며 시어머니도 계시고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하죠.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술래의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학부모들이 떠났습니다. 지연은 술래를 노려봤습니다. 술래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가, 미안. 집에 가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영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술래는 뒤따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네 창피하게 그 꼴로 나타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이 식모 뒀냐고 물어보잖아요. 술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냥 주영이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집에서 보세요. 밖에 나올 때는 제대로 차려입고 나오세요.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품위 좀 지키세요. 제발. 술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니, 아가.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주영이 등하교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알겠죠? 술래의 유일한 낙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와의 시간. 그게 술래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차단됐습니다. 아가, 그건 됐어요. 제 말 들으세요. 더 이상 주영이 학교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술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술래는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정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우야. 네, 엄마. 지연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도 주영이 할머니인데. 술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주의하세요. 정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이 다 맞는 말이네. 술래는 멍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 칼날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우야, 나는. 엄마, 저 피곤해요. 자러 갈게요.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거실. 술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 자식이라는 이름의 타인들. 며느리는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손주와의 시간마저 빼앗겼습니다. 술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헌신한 가족. 하지만 자신은 짐이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술래를 감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손주와의 단절. 모든 게 무거웠습니다. 술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뒤편 창고. 그곳에 술래만 아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고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간 모은 것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캔, 구리선, 철판,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 팔면 꽤 되겠네. 술래는 고철을 쓰다듬었습니다. 땀 흘려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족 회식을 해야지. 술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삼겹살집, 지연이 좋아하는 초밥집, 주영이가 좋아하는 피자집, 모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술래는 믿었습니다. 돈을 쓰면 가족이 기뻐할 거라고, 자신을 다시 봐줄 거라고. 이틀 후, 술래는 고철을 처분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저울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꽤 되네요. 8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구리선이 많아서요. 고물상 아저씨가 돈을 건넸습니다. 5만 원권이 수북했습니다. 술래는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돈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해야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술래는 설렜습니다. 가족의 웃는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오후 5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잠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술래는 멈췄습니다. 야, 말도 마. 지연의 목소리가 격양돼 있었습니다. 술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네 진짜 지긋지긋해. 술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노인네, 자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미치겠어. 어제도 거실에 나왔는데 진짜 숨이 막히더라. 지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술래는 주방 입구에 섰습니다. 지연이 보이지 않게 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벌어오면서 하녀처럼 부려먹는 것도 이제 한계야.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정우 씨랑 이미 얘기 끝냈어. 조만간 내보낼 방법 찾기로 했어. 술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보낸다. 자신을 쫓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저 진명의 정우 씨 앞으로 바꿀 거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지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든지 뭘 하든지 빨리 처리해야겠어. 술래의 손에서 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술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술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친구랑 통화 중이었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술래는 알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네, 지긋지긋해. 내보낸다. 지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술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자신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쫓아낼 대상이었습니다. 아녀. 맞아. 나는 무료하녀였지. 술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술래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들. 술래의 손을 잡고 웃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는 말이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택했습니다. 술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오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술래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집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김순례. 이 집의 주인은 술래였습니다. 통장도 꺼냈습니다. 술래 명의였습니다. 내 집이야. 내 돈이야. 술래는 서류를 받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너희가 쫓아낸다고? 웃기지 마. 내가 쫓아내는 거야. 술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로. 아침 7시. 술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술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술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0평이에요. 시세가 5억 정도 되네요. 급하신가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제일 빨리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4억 5천만 원 정도로 하면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예요. 김순례. 술래는 등기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술래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체 내역 출력하려고요. 술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거래요? 작년 3월 20일자 1억 원 이체요. 술래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술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술래는 받았습니다. 1억 원. 이정후. 카페 인테리어 비용. 문자 내역도 출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술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찾았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1년 안에.
고마워. 작년 3월 20일 돈을 받은 날의 문자였습니다. 순례는 이것도 출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아들의 빚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출근했습니다. 지연도 회사에 갔습니다. 주영은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이체 내역, 문자 출력물. 짐을 쌀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에 넣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인생의 이막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잔인하고도 명확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열쇠를 숨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김순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왔습니다. 순례는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순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괜찮아요. 순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섬뜩했습니다. 아, 네. 지연은 어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뒤집힐 것입니다. 순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집 계약됐어요. 순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현금 거래자라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를 수 있대요. 알겠습니다. 순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순례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녁 6시,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지연도 들어왔습니다. 주영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순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례도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정우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밥을 떴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순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우와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봤습니다. 집 팔았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순례는 반복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일주일 안에 짐 빼서 나가라. 쿵.
정우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다니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노망, 내가 제일 정신 또렷할 때다. 술래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탁 내려놨습니다. 정우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봐라.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1억 원. 이정후. 작년 3월 20일. 이 사업자금 한 달 안에 입금해. 술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안 그러면 법대로 한다. 정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잖아. 갚아라. 술래는 단호했습니다.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엄마 맞아? 술래는 비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들은 죽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가 움찔했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무료식모의 하녀였지? 술래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네. 지긋지긋하다고 했지? 냄새난다고 했지?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파업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술래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자산 찾겠다는데 감히 누굴 가르쳐?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술래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었어? 술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친구한테 한 통화. 정우랑 얘기 끝났다고 했잖아. 나 내보낼 방법 찾는다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모든 게 들켰습니다. 어머님, 그건 됐어. 변명 듣기 싫어. 술래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영이도 있잖아요. 손녀 생각해 주세요. 지연이 매달렸습니다. 술래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술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품위 있게 나가라.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아들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우 씨. 술래는 냉정하게 불렀습니다. 정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씨라고 불렀습니다.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야. 엄마. 그리고 돈 꼭 갚아라. 안 갚으면 법대로 한다. 내용 증명 발송할 거야. 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서늘한 눈빛.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어디로 가요? 정우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난 모르겠어. 술래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과 정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술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김순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참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혐오와 무시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술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정우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엄마가 미쳤어.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정우도 소리쳤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술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술래를 봤습니다.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술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야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정우 씨,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술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술래는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썼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내용 증명 보내려고요. 술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 문자 내역 모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 추심이시네요.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발송 자체는 이틀이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고 일주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요. 좋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술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술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잔금일 이틀 뒤로 확정됐습니다.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황급했습니다. 술래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김순례, 넌 잘하고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폐지와 고철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쌓여있는 고철과 폐지, 몇 달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순례는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캔, 구리선, 철판,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냈습니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수레를 끌며 걸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가져오셨네요. 고물상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어디 가세요? 멀리요. 순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50만 원 드릴게요. 순례는 돈을 받았습니다. 5만 원권이 10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순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주영의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는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지연 몰래였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영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주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순례는 주영을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래서. 주영이 울먹였습니다. 순례는 주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할머니랑 재미있는 데 갈 거야. 정말요? 주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순례는 주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어린이 매장. 순례는 주영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영아, 좋아하는 거 골라봐. 주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할머니가 사줄게. 주영은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신발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직원이 계산했습니다. 35만 원입니다. 순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순례는 주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영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영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와, 진짜요? 주영은 메뉴판을 봤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치즈스틱, 콜라. 많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주영은 신나게 먹었습니다. 순례는 주영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안 먹어요? 할머니는 배불러. 주영이 많이 먹어.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주영은 실컷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순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주영아, 이거 뭐예요? 주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키즈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와, 전화기. 응, 주영이 거야. 순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영과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여기로 연락해. 술래는 자신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 사랑해. 술래는 주영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주영이가 너무 예뻐서. 술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네. 술래는 주영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주영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 우리 강아지. 술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흔들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됐나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발송됐습니다. 내일 아드님께 도착할 겁니다. 좋아요. 술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혹시 연락처 바뀌시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술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출한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김순례, 이제 떠나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없었습니다.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안녕. 짧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술래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택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동네였습니다. 평택역에 도착했습니다. 술래는 요금을 냈습니다. 내렸습니다.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술래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목포까지 주세요. 표를 샀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술래는 탔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택역이 멀어졌습니다.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렜습니다. 기차는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산, 마을 모두 새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술래는 내렸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목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목포항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술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다.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제주행이었습니다.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술래는 감탄했습니다. 배가 엄청났습니다. 매표소로 갔습니다. 제주까지 주세요.
표를 샀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등석으로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첫 사치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술래는 배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등석으로 갔습니다. 방이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술래는 감탄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술래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별이 쏟아졌습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술래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나 김순례다. 소리쳤습니다.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목소리가 밤바다에 퍼졌습니다.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유야. 이게 자유구나. 술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다를 가르며 배가 나아갔습니다. 술래는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별을 봤습니다. 하늘이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바다에게, 자신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례, 내 인생의 주인. 새 이름이었습니다. 새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적고 또 적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가 같았습니다. 술래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밤, 술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배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가 보였습니다. 도착했구나. 술래는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씻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제주도가 가까워졌습니다.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술래는 설렜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선했습니다.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제주 서부 부동산 아무데나 데려다 주세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돌담, 유채꽃, 바다. 아름다웠습니다. 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맞아줬습니다. 혹시 바다 보이는 집 있나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어떤 걸 찾으세요? 작고 예쁜 집이요. 리모델링된 구옥이면 좋겠어요. 아, 딱 맞는 게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이었습니다. 하얀 벽, 파란 대문, 마당에 유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와, 술래는 감탄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잘 돼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얼마예요? 2억 3천이에요. 술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살게요. 정말요? 남자가 놀랐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금으로 할게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료됐습니다. 술래는 자신의 집을 얻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구옥, 바다가 보이는 집,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첫날 밤, 술래는 마당에 섰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유채꽃 향기가 났습니다. 내 집이야. 내 공간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술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9시였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브런치를 만들었습니다. 토스트, 계란, 커피,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마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며칠 뒤, 술래는 인근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게시판을 봤습니다. 시 창작 수업이 있었습니다. 해볼까? 술래는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술래는 펜을 들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유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로 산다. 짧은 시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좋네요. 힘이 느껴져요. 술래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술래의 시가 게시판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례.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스마트 가전 사용법을 검색했습니다. 건조기 사용법, 로봇 청소기 설정법. 하나씩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술래는 웃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윙윙 돌아갔습니다. 신기하다. 이제는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술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학원 직원이 걱정했습니다. 술래는 웃었습니다. 해볼게요. 학과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기능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따고 싶어요. 7번째 시험. 합격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술래는 소리쳤습니다. 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도 붙었습니다. 드디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김순례. 사진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습니다. 작은 경차를 골랐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이거 살게요. 계약했습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나 김순례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제주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호! 소리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한 달 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례 씨, 오늘 맛집 갈까요?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차를 직접 몰고 갔습니다. 세련된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자신 있게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례 씨 요새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빛이 나요. 순례는 웃었습니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주영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순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녀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요? 와, 좋겠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순례는 불안했습니다. 주영이 부모에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며칠 안 감은 것 같았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지연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옷. 순례는 멈췄습니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1억 탕감해 주시고 제발 다시 같이 살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차를 놓았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순례도 앉았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정우와 지연이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1억 중 5천만 원은 탕감해주마.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우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만 갚아라. 분할로 해도 좋다. 어머니,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같이 살 일은 없다. 단호했습니다. 지연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너희 인생이 있듯 내 인생도 있거든. 순례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너희 하녀가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3달에 한 번 주영이만 데리고 놀러 오너라. 순례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손녀는 보고 싶다. 하지만 너희와는 가족으로 살 수 없어. 지연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5천만 원 내년까지 갚으면 된다. 순례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지연은 마당에 남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일어나 대문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술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 김순례. 이제 내 인생을 산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술래의 뒷모습 위로 제주의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여자.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여자. 김순례의 화양연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순례 씨에게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